코로나19가 우리의 일터에 남긴 질문에 관하여. 김용주. 놀라움을 준 외국 회사의 근태문화. 한때 회사 일로 외국 회사와 연구과제를 하게 되어 해외에서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근태문화였다. 직원들은 대충 비슷한 시간대에 출근해서 비슷하게 퇴근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았고 2-3시간 정도 유동적이었다. 현지 직원과 처음엔 서먹한 관계라 미팅 때 짧게 업무 이야기만 나누다가 호기심이 발동한 어느 날 이제 서로 안면은 좀 텄다는 생각에 회사 분위기나 문화를 꽤나 상세하게 물어보았다. 관리자급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냐고 묻자 그는 조금은 어이없다는 투로 직원들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챙기느냐고 오히려 나에게 되물었다. 좀 더 자세한 몇 번의 질문과 대답이 오간 후 내가 파악한 회사의 근태 문화는 이랬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모두 사무실에 있는 편이고 업무 특성상 고객 업체와의 회의 시간에 따라 출근 시간이 정해진다. 그 외에는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는 셈이었다. 근무 시간 내에 병원에 들른다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하는 개별적인 외출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무실 근무 중에도 자기 자리에 상주에 있을 필요 없이 노트북을 들고 빈 회의실이나 휴게실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하는 등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는 덤. 지금은 나도 출퇴근이 많이 유연해지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태 관리가 직장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빡빡했다. 일례로 아침 8시 출근 시간을 5분만 넘겨도 상사에게 지적을 당했고 반복되면 단 몇 분 차이에도 지각 처리를 했다. 회의 참석이 아닌 경우 사무실 자리를 잠시만 비워도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어디 있냐, 시킨 업무는 끝났냐며 독촉하고 저녁 7시까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 해도 상사의 눈치를 보던 내 입장에서는 외국 회사의 자유롭고 이상적인 근무 분위기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변화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이르자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고 회사 생활 동안 그랬다. 처음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을 땐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내 빠른 속도로 원격 근무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많은 회의들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갑자기 사무실 출입 통제를 당하고 근처 보건소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여 다시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 수고를 반복해서 겪다 보니 오히려 일찍부터 원격으로 차분히 재택근무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기울었다. 설령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일단 출퇴근길에 쓰는 시간이 절약되니 실제로 업무를 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특히 퇴근 버스 시간에 쫓겨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일이 없이 언제라도 원격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고 오히려 해외 직원과의 회의도 현지 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원격 근무와 더불어 유연 근무도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육아로 인한 휴직이나 경력 단절이 불가피했던 여성이나 젊은 직장인 부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유치원이나 학교 등하교를 부부가 분담하거나 회사의 눈치를 받지 않고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은 직장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셈이다. 육아뿐만 아니다. 일이 끝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날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칼퇴근을 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집에서 밀린 업무를 가볍게 와인이나 맥주 한 잔 곁들여가며 한 주간 자신의 업무 템포에 맞춰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한때 외국 기업의 근태 문화를 부러워하던 나는 사실 이런 모든 변화가 낯설 정도다. 이렇게 일해도 괜찮을 것을 코로나 상황이 뒤늦게 증명해낸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가져다준 문제점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대면 보고를 받던 팀장이나 임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팀원을 물리적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던 때와는 달리 개별 팀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태업으로 통칭되는 직원들의 나태해진 근무 태도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메일로 업무 지시를 해도 오랫동안 회신이 없거나 중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느려진 업무 속도를 만회할 마음을 먹는 구시대적인 열정치고는 사라지고 반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낮은 금리,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슈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일찍 큰 돈을 모아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며 허나 이런 것들을 문제들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지고 보면 회사라는 곳이 처음부터 교회나 가족 같은 훈훈한 공동체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 고용되어 노동을 하고 성과를 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곳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그저 각 개인의 성과에 따라 건조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당사자가 성과급이나 진급 욕심 없이 회사가 정한 최소한의 룰을 지키며 지시한 일만 착실히 수행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근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개인 행동이나 재테크에 몰입하는 삶의 태도를 탓하거나 개입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선배라는 이름으로 후배 사원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체득한 방식으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을 일삼았고 팀 회식이나 주말 등산과 같은 야유회를 통해 회사에서도 어떤 끈끈함을 부여하려 했지만 사실상 그건 회사라는 조직의 성격에 걸맞지 않은 일종의 선 넘는 강요는 아니었을까? 물론 이런 이슈는 안정된 고용 상태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년까지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회사에서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루틴하게 굴러가는 굵직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구멍을 직원 개개인이 120% 이상을 노력해서 메워야 하기 때문에 태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간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코로나 이후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개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던 경직된 직장 문화는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싶다. 회사는 점점 더 암묵지처럼 전달되던 업무들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명시적으로 전달해야만 직원 개개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됐고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직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야유회나 회식에 빠지지 않고 조직 내에서 끈끈함을 유지하며 정년까지 다니겠다는 충성심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교회를 다니면서 한동안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인간은 왜 고통을 겪는가 하는 질문에 천착했던 적이 있다. 이 질문들은 신학적으로 고전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살면서 딱히 속 시원한 답을 듣지는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다른 깨달음은 얻었다. 우리는 악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달려가던 길에서 멈춰서며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고민한다. 더 나아가 그간 자신이 누렸던 것들과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성찰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상황을 통해 깊고 넓은 통찰의 시간을 얻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몸담았던 직장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밑바닥부터 하게 만들었다. 출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 같은 아주 소소한 부분부터 회사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마치 정형화된 답이 있는 것처럼 여기던 이 영역에서조차 정해진 답이 없고 과거의 정답이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같다. 마치 주일 성수가 매주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생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팬데믹을 겪고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이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기를 종용하고 있다.